건강하게 살고 또 건강하게 나무를 키우는 것은 모든 분재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죠. 이렇게 때가 되면은 순들이 자라 나와주고, 이 순들 또 좀 있으면 단엽을 하고 다시 또 건강하게 나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열심히 가위질을 하면서 나무를 예쁘게 다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과 뜻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그러면은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올해 지금 분갈이한 세지소사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활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대배철쭉에다가 정이품송이다 라는 이름을 붙였던 그 나무인데, 이 나무도 작년에 손을 보지 않았더니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올해는 이 가지들 다 정리하고 분갈이할 예정인데, 이 나무도 저한테 올 때는 수완부가 굉장히 약했는데 지금은 30대의 젊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오면은 올해 이 세지소사 분갈이한 거거든요. 오늘이 6월 4일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제서야 싹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싹이 나오면은 작년 같으면은 나무를 바짝 코앞에다가 들이대고 이 나무에게 그 톱밥잇 같은 게 나오는 게 있는가, 구멍 뚫린 건 없는가 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봤거든요. 그리고 톱밥이 나올 때쯤 되면은 이미 나무는 아쉽게도 뽑아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나무뿐만이 아니에요. 자, 소나무 하나 보러 가실까요? 요 소나무 한번 보시죠. 다른 나라 동영상을 보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저는 거꾸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요 나무 아시는 분들 계시죠? 분갈이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재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쯤 누렇게 나뭇잎이 지고, 그 다음에 이거 살지 모르겠다라고 걱정할 정도가 됐어요. 이 소나무 솔순 보세요. 이거 이게 아직 소제목으로서 나무가 아주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성목이 되면 이제 마디 사이도 짧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분갈이에서 본격적으로 세력을 받아 놓으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인데,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느냐, 다른 데 다 농약을 치고 이 두 나무는 피해를 입지 않고 다른 소나무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농약을 그때 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분재인이다라고 하면은 초보자가 됐든 고수가 됐든 이 나무를 괴롭히는 병충해 중에서 병해 하나, 충해 하나, 이걸 완벽하게 제어하는, 그래서 현재 예솔에서는 그 두 가지 병의 충을 갖다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청정구역이 된 거죠. 그 비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들은 분재를 하는 동안 평생에 엄청난 자산을 얻게 되십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구독자님 한 분이 제게 이런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저보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키운 사람이 해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보면 아실지도 모르잖아요.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저는 지금 안경을 안 써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감독님이 안경을 갖다 주면은 저기 있거든요. 근데 갖다 주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예술분재원을 두 가지 병해로부터 완벽하게 철벽 방어막을 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도 안 해요? 네, 이제 마음 변했어요. 인사를 했더니 뒷꼭지가 이쁘다고 댓글 다는 분이 지금까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작년 11월 23일 날 긴급이라고 꼬리표를 달고 여러분들한테 병충해 관련 영상 하나를 제보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 놓고 제가 또 요새 이 인공지능하고 가까이 놀다 보니까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초보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병해충은 무엇일까? 그랬더니 얘들 하는 답변이 딱 두 가지입니다. 진딧물, 응애, 이렇게 두 가지. 제일 흔한 거. 네, 제일 흔한 거. 근데 이 진딧물은 나무를 골로 보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에서는 어쩌다 한 번씩 진짜 희귀할 정도로 한 번씩 발견이 되지 진딧물로 인한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응애는 발생을 합니다. 응애는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약을 교대로 해서 뿌리기만 하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극성을 부리는 것 중에서 하나가 제가 거름병이다라고 잘못 소개했던 입떨림병. 그래서 올 봄에도 저한테 그런 사진들 보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소나무 잎이 4월 달 정도 됐을 때 4월 5월 됐을 때 누렇게 변하면서 우수수 떨어지는 그래서 소나무 잎떨림병이다라고 그래요. 그 병 경험하신 것 그리고 또 앞에 사진에서 보였던 그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방지하는 약을 그때 11월 23일 날 제가 방송을 했는데 제가 방송하면은 제목만 보고 안 보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한 번씩은 다 보세요. 그냥 다른 거 듣는 것보다도 분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농담하고 헛소리를 하고 그러고 노닥거려도 뭔가 하나는 챙겨갈 것이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썼던 농약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이렇게 썼네요. 그때 핵심이 이 카브리오라고 하는 농약하고 에이산이다라고 하는 농약이었어요. 에이산은 나무좀을 잡는 거였고 이 카브리오는 잎떨림병을 잡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아까 그 거대한 느티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나왔던 그게 사실은 뭐예요? 궁금하죠? 그게 사실은 뭐예요? 그게 바로 나무 좀입니다. 그 나무가 작년에 전시됐다가 나무가 워낙 크고 무거우니까 이걸 갖다가 뭘 했는 거니 바깥에다가 겨울에 바깥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해 피해를 입으니까 나무좀이 그런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근데 차근차근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무좀은 그 이파리가 소사나무 이파리가 날 무렵 그때 보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나무종을 발견한 것은 소사나무 이파리가 날 무렵에 이파리 안 나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나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서 톱밥 같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벌레가 들었구나. 그때는 나무좀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에다가 농약 스미치온 원액을 주사를 해가지고 잡아 죽여야 된다. 예전엔 스프라사이드. 네, 스프라사이드, 스미치온 이런 살충제 원액을 주입하면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치유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집에 들어온 도둑놈을 두들겨 패서 잡아놨으니까 이제 집안이 멀쩡히 굴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벌레의 나무좀의 피해를 입었던 나무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그 가지나 또는 원목까지도 고사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나무좀이 이 나무에 파고 들어가는데 약해진 나무나 겨울 동해를 입은 나무에 구멍을 뚫고 들어갑니다. 언제? 나무에 물이 오르기 직전에. 그러니까 아마 3월 말 중순이나 말쯤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은요, 들어갈 때 얘가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이뻐요. 그까짓 거 큰 나무에, 이런 큰 나무에 구멍 하나 뚫렸다라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죽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무좀이 이 나무에 구멍을 뚫고 들어갈 때 입에다가 무엇을 달고 가는 거니? 곰팡이를 달고 가요. 이 곰팡이를 물고 들어가 가지고 이 곰팡이가 이 나무 속에 들어가잖아요. 구멍을 뚫잖아요. 그러면 이 곰팡이를 어디다 쓰는 거니? 나무좀이 곰팡이를 키워 가지고 알을 낳고 그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 먹이로 써버립니다. 곰팡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왜 근다고 왜 나무가 죽어? 그게 또 아니에요. 이 곰팡이가 나무 안에 들어가면 뭘 하는 거니? 이게 번식을 하면서 물관을 다 막아버립니다. 물관을 다 막아버리니까 나무가 물을 흡수를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좀은 진짜 언제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뭐 확인도 하기 전에 이 구멍 뚫어 가지고 거기서 톱밥이 나올 때쯤 되면은 이미 이건 늦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산이라든가 이런 살충제 원액을 갖다가 주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치료가 아니라 네가 내 나무를 구멍이 뚫고 파먹어 해가지고 죽이는 복수를 하는 거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주목을 한 것은 그러면 얘들이 언제쯤 월동을 하느냐? 요게 있어요. 그게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 L산을 갖다가 뿌리는데 이 L산이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는 이 20리터당 사용 양량이 20리터 통에다가 20ml를 씁니다. 그러니까 1000배액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뭐 별게 다른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를 잡는데 제가 보니까 스미치온도 나무좀을 잡는 게 있는데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농약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스미치온이 있었고요. 지금도 스미치온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병의 중이 저항성이 강해졌다라는 얘기죠. 그 약에 대한. 그래서 엘산이다라고 하는 농약을 썼는데 이 약도 알고 보니까 오래됐더라고요. 바이아즈는 뭐 그런 옛날에 그런 농약이 있었는데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농약을 갖다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몇 배를 치라고 그랬는지 400배를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배보다도 더 진하게 타는 거예요. 단, 이 잡목류의 나뭇잎이 완전히 단풍이 지고 떨어졌을 때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에 피해를 끼쳐요. 그래서 400배를 치면은 나무 가지라든가 또는 이 화분의 분토 위에서 월동하려고 기어들었던 나무 좀들이 전부 전멸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솔 분재원에 나무 좀에 대한 피해가 단 한 주도 없습니다. 이 세질소사도 해마다 이 나무 좀 피해 때문에 제가 너한테 말도 못하고 20, 30주씩 그렇게 해서 막 버려왔거든요. 우리 감독님은 아시죠? 올해는 단 한 주도 나무 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철벽 차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언제 했느냐? 이것이 4월 초에 얘들이 또 나오잖아요.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4월 초에 나오는데 이때 다시 1000백을 희석을 해가지고 그때 요거 그 다음에 소사나무 숲꽃에 응애가 들어간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것하고 함께 묶어가지고 또 하나 이 카브리오까지 해가지고 3가지 농약을 갖다가 또 한 번 더 뿌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예솔에는 3가지는 없습니다. 첫째로는 나무 좀 없어요. 그 다음에 잎떨림병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응애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 약을 또 왜 들고 나왔느냐. 이 비펜트린 액상 수화제를 비펜트린이다라고 하는 그 원료를 쓴 니모트라고 하는 농약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농약을 지금 6월 초에 주려고 구입을 해왔는데 응애가 없어서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무좀이 또 한 번 발생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 7월 초입니다. 7월 초? 예. 그러면 이 농약은 이 A산에 비해서 어떤 효과를 갖느냐? A산은 이 나무좀에 약액이 묻으면은 그 벌레는 죽어요. 좀 독한 거 같긴 해. A산이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독한 거 아닙니다. 근데 냄새가 겨울 내내 네. 하우스에. 예. 더 독한 것이요. 그거요? 이겁니다. 얘는요, 이 벌레가 약액이 묻지 않아도 나무 목질부를 뚫고 들어가서 목질부 안에 들어있는 병해충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리모콘이에요. 네, 리모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약해가 있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이 약을 한번 썼거든요. 썼더니 소사나무, 예, 장수매, 느릅나무 일부에서 잎이 떨어지는 현상, 낙엽 현상이 발생하랍니다. 매화잎도 떨어지는 게 있고 때문인가?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약해를 잘 입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 약해가 있는데 최소한 이걸 쓰면은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는 나아요. 나무 병충해 예. 입어가지고 예. 죽는 거. 그래서 이것하고 평소에는 이것을 쓰거나 스미치온을 쓰다가 이게 주로 이 병해충이 발생, 그리고 이것이 약 기운이 오래 갑니다. 이 엘사는 짧게 가는데 이것은 약효가 오래 가요. 나무에 침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6월 말쯤에 살포를 해 두면은 나무에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주기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걸 갖다 11월 20일 전후, 그러니까 낙엽이 완전히, 단풍이 완전히 다 지고 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 A산을 갖다가 400배로 희석해서 뿌립니다. 이건 독한 약이니까. A산을 400배로 뿌리고, 그 다음에 이듬해 4월 초에 다시 이걸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매달 농약을 쳐야 되니까 스미치온 쓰다가 언제 또 이걸 다시 쓰는 거니? 결정적인 때. 그러니까 또 7월 초에 요 약을 한번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좀으로 인해서 아마 피해를 입으신 분들, 아까 그 거대한, 진짜 그 나무 비싸다라고 그랬거든요. 뭐 1,550만 원 줬다고 그러는데, 경매에서. 엄청 비싸게 산, 경매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샀다고 그랬구나. 그 나무, 그렇게 그냥 나무 좀 몇 마리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 좀이요, 한 마리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혼자만 먹고 가면은 그래도 피해가 좀 덜해요. 이 나무좀이, 나무가 동해를 읽거나 세력이 약해지면 나무에서 알코올 냄새 비슷한 것을 풍깁니다. 제 경험으로는 약간 달짝지근한 냄새를 풍기더라고요. 근데 요것을, 냄새를, 나무좀이 알고 날아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봐갖고 보니까 이게 딱 지들 먹기 좋은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페로몬을 해가지고 친구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이 나무 안에서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나무 보면은 구멍이 하나가 뚫려져 있지 않고 마치 뿌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쫙 퍼져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나무좀은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리면 못 살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 되면은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좀은 그리고 모든 나무에 다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기를 맞춰서 농약을 갖다가 살포를 하면은 나무좀은 완전히 진압이 됩니다. 어신도 아니에요. 자, 또 하나의 약은 바로 이 카브리오라고 하는 농약입니다. 제가 약장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장사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초보자를 위한, 초보 분재인을 위한 가이드지만은 이 초보 분재인보다도 진짜 나무 많이 키우는, 예솔처럼 이렇게 나무를 왕창 갖다 키우는 농장이라든가 분재원이라든가 또 나무를 많이 갖고 있는 취미인들 잊어버리지 말고 보십시오. 이 카브리오는 작년 11월 23일 때 그때 같이 뿌렸습니다. 이 카브리오를 갖다가 해서 잡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잎달림병이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소나무 잎달림병이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소나무 잎달림병이요, 소나무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무에 발생을 합니다. 특히 겨울에 잎을 달고 있는 상록수에는 다 발생을 해요. 예술이 2년 전에 사스키 다 당해가지고 끝에 새순 끝에 꽃마을이 있는데 그 해가지고 사스키가 기리시마가 돼버렸거든요. 잎이 다 쏟아져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치자도 그랬어요. 그 다음 소나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는지 방법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술이 그전에는 그런 병이 없었거든요. 근데 2월, 하우스 안에서 2월 말쯤 되면은 소나무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열심히 거의 동냥해가지고, 지식 구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아내고 보니까 바로 이 특효약이 카브리오였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11월 달에 약을 뿌리는데 저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잎달림병을 갖다가 만드는 그것은 곰팡이균이거든요. 그 곰팡이균이 나무에 상처가 났거나 약한 부분 해서 솔잎 같은 데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번식을 해요. 그래서 포자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돼가지고 습기가,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은 요게 분자원으로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를 재배하는 공간에 싹 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것 역시도 겨울에 이미 우리 분재원 안에 그런 곰팡이균이 만연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을 뿌릴 때 나무뿐만이 아니고 구석구석 그 빈 공간마다 약액을 전부 다 뿌렸습니다. 뿌리다 보니까 모자라가지고 우리 그 감독님께서 약 사러 가는 또 비극이 생겼었죠. 기억나죠? 그렇게 꼼꼼하게 다 뿌렸어요. 그렇게 뿌리고 나니까 올 봄이 되었을 때 단 한 주 나무도 잎달림병을
아까 그랬죠. 상록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 피해 안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약 한 번으로 완벽하게 다 치유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언제 또 한 번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우스라든가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은 요걸 언제 뿌리는 거니? 2월 말쯤 3월 초쯤. 그러니까 이 병해충이 발생하기 직전에 모든 또 분전안을 전부 나무를 키우는 것을 소독한다 생각하고 완벽하게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뭘 같이 뿌리면 좋은 거니? 이 엘산이나 이 리모트를 갖다가 같이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이것만 뿌려요?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약을 다 섞어 뿌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소개하는 약들은 이게 지금 응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응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5가지 농약을 농약통 하나에다 다 집어 넣어놓고 뿌릴 겁니다. 이게 500리터에 탈 수 있는 양이에요. 다만 이건 전착제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퐁퐁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약 퐁퐁이에요. 뭐 하느냐? 이걸 갖다가 뿌려 놓으면은요, 이 약을 갖다가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빗물에 쉽게 내려가지 않고 약효가 오래 지속되게 만들어줘요. 아마 한 3,000원 정도 할 겁니다. 이것은 싸요. 그래서 약을 뿌릴 때는 제초제를 뿌릴 때든 살충제를 뿌릴 때든 살균제를 뿌릴 때든 이것은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 요 농약이에요. 전착제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 병해충 올 가을이 되면은 다시 저는 똑같은 작업을 되풀이할 겁니다. 엘산 400배에다가 카브리오 전착제 그렇게 섞어가지고 이 월동하는 걸 갖다가 철저하게 방제를 한 다음에 다시 2월 달이 되면은 2월 말 중순쯤 되면은 한 번 더 이걸 해가지고 확실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월 달 정도 되면은 또 한 번 이걸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나무좀과 잎떨림병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떠느냐? 진딧물이요? 진딧물약 뿌려요. 그냥 한두 마리 보이면은. 예. 예, 진딧물은 쉬워요. 그리고 약재도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응애약은 어떻게 하느냐? 응애약은 두 개를 교대로 쓰시면 됩니다. 약을 아까 여기 내성이 생기니까 지난달에는 저 응애 단을 썼거든요. 이번에는 응애 N을 썼는데 이건 지금 처음 써보는 약이에요. 저도 처음 써보는 약이긴 한데 응애 N을 썼는데 뭐 하여튼 이 식품이 아니니까 막 비싼 농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건 하고 그 다음에 응애라고 하는 것은요, 이 코가 아주 예민한 사람은요 응애 냄새를 맡는다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개코가 아니라서 냄새를 잘 못 맡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 안 보여요. 옛날 책자에서 보면은 여기다 하얀 놓고 입을 탁탁 튕겨가지고 이렇게 탁탁 튕겨서 나오면은 그 하얀 종이에 막 뭐가 기어가거든요. 이제 그걸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은 것이 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찾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응애는 이 나무 오래된 잎에는 잘 붙지 않습니다. 어디에 붙느냐? 이렇게 아주 건강한 새 잎에 붙어요. 여기에 지금 거미가 한 마리 붙어 있습니다. 거미가 있는 곳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런 거미가 큰 게 아닙니다. 저한테 응애 관련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비춰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확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파리 뒤에 응애가 있는지 없는지 보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봐보세요. 깨끗하죠? 그래서 제가 응애약을 여기는 금방 거미가 요 부분 어디요? 요 부분은 아마 거미가 알을 낳은 것 같아요. 근데 거미는 농약 쳐도 잘 안 죽습니다.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응애는 움직이거든요. 근데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응애가 있는지 없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응애가 보이면은 그때 응애약 뿌리시면 돼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병해가, 그러니까 나무 잎 떨림 병은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최근 그 분재원이라든가 산에도 나무가 많이 죽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들도 그 많이 죽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데 어쨌든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요즘 갑자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가지고 미처 대처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지 해서 몰라서 나무를 죽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좀은 아마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이 거의 그 응애한테, 아니, 나무좀한테는 핵폭탄급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박멸을 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가지 하나하나 자르고 정성을 기울여서 액비도 주고 그 다음에 물도 주고 이렇게 애써 키운 나무가 불청객들로부터 느닷없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한 번씩 또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그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만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은 제가 또 다음에 필요한 영상들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 조회수가 높아져 가지고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끼는 나무, 비록 내 나무는 아니지만은 같이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좋은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영상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만수무강 하실 겁니다. 자, 초보 분재인을 위한 가이드 8편, 벌써 8편째네요. 8편째. 이번에는 이 병충해 통상적으로 이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은 이미 제가 수없이 많이 우리 영상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요즘 갑자기 신종처럼 나타났지만 신종들은 아닙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잎떨림병, 그 다음에 나무좀, 이걸 완전 박멸하는 비법 제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상 초보 분재인을 위한 가이드 예술지기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